자,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 있지. 개념 정리를 들은 학생들은 1번 문제부터 기본적인 풀이들을 좀 할 건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전체가 다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 등차 수열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지를 문제 풀이를 하면서, 그리고 저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만 답을 구하기가 쉽다. 내지는 개념에 입각한 풀이법들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지. 자, 1번 문제부터 첫 번째 문제 보니까 두 번째 항은 10이었다 이거야.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어떻게 써? 첫째 항 더하기 D. A를 편의상 첫째 항이라고 했는데 첫째 항 더하기 D를 10으로 잡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4D, 얘를 43이다. 이렇게 일단 식을 정리했어. 그러면 둘을 연립을 하게 되면 3D가 아래에서 위로 빼니까 33이 돼서 D는 11이 되고, D가 11이니까 D가 11, A가 현재 마이너스 1인 첫째 항과 공차를 일단 찾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758이 몇 번째 항이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일반항 AN을 만들어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11n-10인데 요 일반항 AN이 758이 되는 이런 n 값을 구하겠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11n은 770이 될 거고, 그지? 왜냐면 12가 이쪽으로 2항이 돼서 770이 될 거니까 n 값은 얼마가 되냐면 70이다 해서 70번째 항, 70번째 항이 문제에서 말하는 758이 되겠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야. 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등차수열 AN의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 자,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더해서 0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첫째 항을 마이너스 6으로 잡고 둘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이 0이 되도록 일반항 AN을 추적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을 정리.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 여섯 번째는 A 더하기 5D. 이 값이 0인데 첫째 항을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 2개, 마이너스 12에다가 D가 6개, 6D를 0으로 잡으면 D의 값이 공차 D가 결과적으로 2가 된다는 말이고, 그러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6으로 잡고 공차는 2로 잡는 일반항 AN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만들어 본다 이거야.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해서 2n-8 이와 같은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는데 10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n에다가 10 집어넣으면 20에서 8 뺀 거 얼마가 되는 거야? 10번째 항이라는 건 20에서 8을 빼니까 12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3번 문제도 역시 동일하게 1번, 2번, 3번 전부 다 풀이가 좀 짧아서 자, 세 번째 문제 보니까 첫째 항을 마이너스 62로 잡고, 그 다음에 공차가 5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근데 등차수를 AN에서 그랬으니 일단 첫째 항 더하기 n-의 공차를 이용해 일반항 AN을 일단 만들고, 이렇게 5n- 얼마야? 67 이런 걸 하나 만들고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다시 말해서 얘가 언제 0보다 클까? n 값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거잖아. n은 얼마야? n에다가 14 집어넣으면 처음으로 양수가 되겠다. 왜냐면 10 집어넣으면 50이고 13 집어넣으면 65니까
14번째 항부터 양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이거야. 자, 4번째, 5번째, 6번째 쭉 마찬가지로 문제의 내용들은 대부분 비슷하다. 일단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등차 수열을 처음 듣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이 내용을 들을 테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를 해봐. 4번째 문제에서 등차 수열인데 2번째, 4번째, 6번째를 더하니 얘가 30이 됐대. 자, 여기에서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여기에서 잘 봐. 2번째, 4번째, 6번째라는 거는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냐면 등차 중항을 이용할 수 있어. 4번째 항이 2번째와 6번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 항의 2배가 앞뒤 항의 합과 같다. 이런 내용,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번째와 6번째를 더한 것은 4번째 항의 2배니까 이 3개를 더하면 4번째 항이 3개 있는 거지. 이렇게 4번째 항이 3개 있었다 이거야. 그 말은 뭐야? 4번째 항을 1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첫 번째 항과 7번째 항의 합을 구하래. 근데 첫 번째와 7번째도 잘 보니까 이래. 첫째 항, 4번째 항, 7번째 항을 이렇게 나열해서 써보니까 얘가 가운데 있거든. 가운데.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7번째 항은 4번째 항의 2배와 같다. 그러면 4번째 항을 10으로 해서 답을 얼마? 2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런 내용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수열에서 문제에 직접적으로 응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번째 항을 A 더하기 D, 4번째 항은 A 더하기 3D, 6번째를 A 더하기 5D로 바꿔서 풀어도 물론 답은 나오지만 그걸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 4번째 문제가. 그래서 4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다? 등차 중항을 이용하고 있더라. 5번째 문제 역시 동일하게,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ax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4라는 2차 방정식을 x 빼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편의상 r1,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은 뭔지 몰라. 나머지를 r2, x 빼기 3으로 나누면 나머지를 r3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정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몫을 없애는 거야. 몫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써야지. x에다 1을 집어넣어.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를 우리가 r1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x에다 2를 집어넣어서 2 집어넣었더니 4a 더하기 6, 얘를 r2,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9a 더하기 3 집어넣으면 7 해서 얘를 r3 이렇게 일단 잡아놨는데 r1, r2, r3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말은 뭐야? 가운데 항의 2배가 앞뒤 항의 합과 같더라. 그러면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항을 더하면 10a 더하기 12가 10a 더하기 12가 가운데 항의 2배와 같다. 가운데 항 2배 8a 더하기 12.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뭐다? 0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다 이거야. 4번, 5번 연달아서 물론 등차 중항을 이용하는 거야. 역시나 6번 문제도 동일하게, 그지? 6번 문제 1-a와 10과 2 더하기 2a, 여섯 번째 문제에 1-a와 10과 2 더하기 2a가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양을 더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3 더하기 A가 됐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A는 얼마? 17이다. 요렇게 연습을 해 두라는 거야. 등차 중항에 대해서 연습을 해 두자.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7번 문제. 요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정석처럼 나와 있는 그런 풀이법인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을 때 있지. A-D,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A 플러스 D. 이렇게 세 개를 연달아 잡는 방법을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풀 때는 세 개를 이렇게 잡겠다. 물론 이게 꼭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또 하나, 네 개를 잡을 때는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해서 일정한 차이가 되도록 4개의 수를 임의로 설정할 때 이러한 형식으로 설정한다 이거야. 그러면 5개를 잡을 수도 있잖아. 5개를. 그러면 A-2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해서 5개는 이런 모양으로 잡는 것이 문제를 풀기가 어떻다? 조금이라도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집에도 나와 있고 책에도 나와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자, 일단은 7번째 문제에서 7번에서 1번에 보니까 등차수를 이루는 서로 다른 4개의 수. 자, 4개짜리니까 얘를 봐야지. 4개짜리. 4개의 수의 합은 8이다. 그래서 A-3D 더하기 A-D 더하기 A 플러스 D 더하기 A 플러스 3D가 8이었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D가 몽땅 사라지고 4A가 8이니까 A는 2다. 이렇게 일단 하나 정리.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누구겠어? 얘가 가장 큰 수지. 가장 큰 수는 가장 작은 수의 3배래. 다시 한번 써보면 가장 큰 수는 가장 작은 수의 3배와 같더라. 근데 A가 2니까 2 더하기 3D는 2를 넣어서 6-9D라고 치고, 그러면 12D는 얼마야? 4가 되니까 공차 D가 3분의 1이다 해서 첫째 항과 A와 D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고 4개를 몽땅 곱하래. 그러면 물론 얘네들 다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각각 얼마가 되는지 봐도 되지만, 자, 요 4개를 곱할 때 있지. 얘랑 얘랑은 합차, 얘랑 얘랑도 합차니까 2개씩 먼저 곱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9d 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a제곱은 4, d제곱은 9분의 1인데 9 곱하니까 1, a제곱은 4, d제곱은 9분의 1 해서 앞에 있는 거 3이니까 3, 4, 12에다가 3 곱해서 12 빼기 3분의 1. 다시 말해서 얼마야? 3분의 얼마다? 35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나 더 있는데, 자, 이쪽에다가 좀 밑에 것들을 싹 지우고, 이제 3개짜리니까 이제 얘네들 싹 한번 지워서 7번의 두 번째 거야. 자, 7번의 두 번째 문제 보면 7번에 2번에 직각 삼각형이래. 자, 직각 삼각형이었다. 빗변이 아무래도 가장 긴 거 A 플러스 D, 나머지 두 개를 A와 A-D 등차수를 이루는 3개의 숫자를 잡았을 때 빗변의 길이가 15였대. 자, 빗변의 길이가 15라는 게 뭐야? A 더하기 D는 15다. 이거랑 또 하나, 얘가 어차피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될 거고, 그러면 얘를 정리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자 이거야.
그러면 a제곱은 여기서 하나씩 없어지고 여기에는 2ad 더하기 d제곱이 하나 남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d 더하기 d의 제곱이 남았는데 어쨌거나 몽땅 다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 그러면 4ad 빼기 a의 제곱이 콜 0 이렇게 돼 있어. d제곱도 당연히 여기서 없어졌어. 4ad 마이너스 a제곱 0인데 a가 한 변의 길이라고 돼 있으니까 a가 0은 아니잖아. 그래서 a를 하나 지워버려. 약분을 해버렸어. 결과적으로 a는 4d다. 이와 같은 식 하나 만들고 a 더하기 d가 15였으니까 a 자리에다가 4d를 대입해서 보면 5d가 15. 그럼 d는 얼마야? 3이지. a는 얼마야? 12다. 해서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얼마라는 거야? 12, 9, 12, 15. 그치? 9, 12, 15와 같은 직각 삼각형도 만들어진다 이거야. 자, 8번째 문제는 부채꼴이 하나, 원과 부채꼴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원의 성질, 부채꼴의 성질, 중심각과 어떤 부채꼴의 넓이의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 자, 8번째는 원을 적당한 등분을 이용해서 5개로 쪼개놨대. 거기 대충 그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쪼개놨어. 이렇게. 자, 그러면 5개의 부채꼴로 나눴는데 5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얘를 제일 작은 걸로 보고 점점 커졌다라고 해보자. 가장 작은 거 a-2d, 그 다음은 a-d,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a 플러스 d, 그 다음은 a 플러스 2d. 이렇게 5개를 잡자 이거야. 문제, 부채꼴의 넓이가 가장 작은 부채꼴의 넓이의 2배래. 가장 큰 부채꼴. 자, 가장 큰 부채꼴이 a 더하기 2d가 가장 큰 부채꼴이 가장 작은 부채꼴 넓이, 가장 작은 것의 2배더라. a-2d의 2배와 같더라. 그리고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는 k파이래.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는 k파이가 되었다 이거야. 그러면 k 값을 구해라 이거잖아. 지금 문제는 뭐냐?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을 쪼개놨어. 자, 반지름이 15인 원의 넓이, 전체 넓이는 얼마야? 15제곱파이니까 225파이가 돼야지. 그치? 225파이. 그 말은 뭐야? 다 더하면 225파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를 다 더해봐. 어떻게 돼? d는 다 사라지고 5a만 남아. 5a. 결과적으로 5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얼마라는 거야? 45란 얘기지. 그렇잖아. 45파이. 5로 나눴더니 45파이. a가 45파이야.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자, 얘를 한번 일단 정리부터 2 곱해서 한쪽으로 다 넘기면 a가 남고 여기 마이너스 4d 넘어오면 마이너스 6d가 0인데 정리한 거야. 그지? 2a가 있고요. 넘어와서 a 남고 마이너스 4d 있고 넘어와서 마이너스 2d가 더 생겨서 a 자리에다가 45파이를 넣었더니 d는 6분의 45파이야. 되잖아. 3으로 일단 편의상 나눠. 2분의 얼마야? 3으로 나누니까 15파이가 되겠지? 요렇게 됐어. 자, 3으로 나눈 거 2분의 15파이. 그러면 문제가 k를 구하는 거니까 a 플러스 2d는 얼마냐 이랬어. 자, 이쪽으로 살짝 끌고 와. a는 얼마? 45파이. 그 다음에 2d는 얼마야? 15파이. 해서 결과대로 얼마다? 60파이다. 그러면 k 값은 당연히 60이 되겠지.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얘네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는 거지.